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선거 세부 공약을 확정지었습니다. 양당 모두 공통적으로 방산 수출 4대 강국을 목표로 했고,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고 방산 수출 지원을 확대하고 방산 생태계를 육성하며 방산 컨트롤 타워를 둔다는 큰 틀은 거의 똑같네요. 다만 세부 강론이 좀 다른데, 국방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에서 민주당은 국방 AI, 유무인, 첨단 항공 엔진에, 국민의힘은 첨단 기술과 핵심 부품, 도전적 과제에 투자를 확대한다 합니다. 방산 수출 지원 및 확대 측면에서는 민주당은 방산 수출 기업의 세액 감면과 방산 펀드 지원, 스타트업 기업 육성 및 병역 특례를 확대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권역별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국방무관 및 방산 협력관 파견을 확대한다고 했죠. 방산 생태계 육성을 위해서는 민주당에서는 방위사업 추진 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방기술이 민간 이전을 확대하고 사업조정제도와 이노베이션 마이닝 제도를 도입하며 구매 방식을 다변화하여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방산비리 예방을 위해 전력지원 체계를 재편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관군 통합형 MRO를 구축하고 대중소 상생 기반을 조성하며 중견 중소기업 기술금융 확대 및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보안인증 체계 구축 및 수출 관련 법제를 정비하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산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데 민주당에서는 방위사업 담당관을 국가안보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고 대통령이 직접 방산 수출을 점검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방위사업 담당관의 급을 높여 방위사업 비서관을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당 모두 방위사업 발전에 필요한 공약을 제시했는데, 일단 국민의힘의 공약은 방위사업의 발전 방향을 원론적으로 제시한 것이라서 딱히 뭐라고 할 게 없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와닿는 공약도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방위사업 비서관을 설치한다는 것 정도뿐입니다. 민주당 역시 국방 R&D 투자와 방산 수출 기업 지원 확대는 원론적인 측면에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 딱히 뭐라고 할 게 없지만, 대통령이 직접 방산 수출을 챙기고 방위사업 담당관을 경제수석실로 이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각종 공약은 상당히 디테일하게 제시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의 공약에 비해 현실성이 굉장히 높은데, 문제는 몇몇 공약에서 과연 이게 맞냐는 의문이 드는 거죠. 먼저 방위사업 담당관을 안보실에서 경제수석실로 옮기겠다고 공약에 포함했는데, 방위산업의 모태는 자주국방을 위해 국군이 쓰는 무기체계를 획득하는 것이고 방산 수출은 그 다음입니다. 군이 쓰는 무기체계 소유를 결정하고 무기체계 획득을 위해 집행을 하고 그것을 군이 운용하는 것까지를 안보실에서 소관하는데, 그걸 무시하고 방산제품 수출에 필요한 금융지원과 민수산업 연계만 보고 방산 컨트롤 타워를 경제수석실에 둔다? 이건 뭔가 주객이 전도된 거죠. 방산은 자주국방이 우선이지 수출을 목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현안은 집행 단계에서 발생하는데, 그걸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경제수석실에 있으면 통제가 안 됩니다. 방산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하는 건 방산 수출뿐이 아니라 국내 방산에서의 현안 해결과 방산 육성을 모두 망라한 건데, 단순히 방산 수출 이걸 경제와 연계시켜 경제수석실에서 주관하는 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 됩니다. 그리고 업체 간 과다 경쟁을 지향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 조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아마 최근 KDDX를 놓고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벤처기업의 사업 조정 기능을 벤치마킹해서 과다 경쟁을 조율하겠다는 취지 같은데, 이건 현실성이 좀 떨어집니다. 일단 이게 되려면 2009년에 전문화 계열화 제도를 폐지해서 방산을 일반 경쟁으로 풀어놓은 것 자체를 뒤집어야 하고, 국가계약법의 일반 경쟁 원칙 역시 예외로 두어야 합니다. 국내 조달에서 정부가 임의로 조정했다가는 바로 특혜 시비가 불고 또는 담합 의혹이 일어납니다. 중기부의 사업 조정 기능을 벤치마킹 한다고 했는데, 그건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권 영역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사업 범위를 줄이는 거지, 대기업끼리의 경쟁에서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최소한 해외 수출에서 원팀을 구성하도록 하는 거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야 지금도 수출 승인 권한을 정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 없이도 원팀 구성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방산업체로부터 신개념 무기체계 또는 사업 추진 전략을 제안받는 이노베이션 마이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 기존의 신석시범 사업과 비슷하고 최근에 방사청이 도입하려고 하는 제도와 유사해 보입니다. 나름의 취지는 괜찮은데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는 건 특정 업체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럽죠. 무엇보다 소요 결정 권한을 쥐고 있는 합참이 지금의 수준에서는 이게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 밖에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매 방식을 다변화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수출 목적으로 개조 개발한 무기를 앞으로 군에서 구매하겠다. 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런다고 수출 경쟁력이 높아지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방산 비리 예방을 위해 전력 지원 체계를 재편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더 모르겠습니다. 현재 방위사업청 내에 전력 지원 체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데 각군의 전력 지원 체계 사업단을 방사청 안으로 끌어오겠다는 건지 문장만 봐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의 공약은 원론적인 선언적 공약에 불과하고 민주당의 공약은 현재 방산에서 문제가 되는 실상을 분석해서 나름대로의 해법을 제시했는데 그 진단과 처방이 약간 갸우뚱합니다. 과연 이게 실현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뭐 아직까지는 양당 모두 공약이고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와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게 되겠죠. 논란이 있는 공약은 빠질 거고 부족한 공약은 보완을 하면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